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뭐 마인드 세팅,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랜만에 자, 특정 지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라면 누가 저에게 좀 물어봤어요. 고덕 신도시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분인데 고덕 신도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팔아야 되냐? 일단 뭐 팔아야 되냐? 뭐 매도해야죠. 매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고덕 신도시가 조금 매수 타임인 것 같은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두 번째 의견인데, 이 두 가지 의견에 거의 충족이 되는 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 신도시 한번 지도로 먼저 볼게요. 고덕 신도시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게 1호선이거든요. 1호선은 라인을 통해서 오산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자, 송탄역 지나서 서정리역 보이시죠? 서정리역 내려서 이제 평택 지제역 이렇게 되어 있고, 고덕 신도시 라인은 정확히 말하면 이쪽입니다. 이쪽 해가지고 이쪽이 고덕 신도시를 볼 수 있죠. 이쪽 고덕 신도시를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열차길이 보이시죠? 이 열차길이 보이시고, 이쪽은 구도심이다. 이쪽 제가 말씀드린 이쪽 부분은 구도심, 그러니까 구도심 원래 있던 거고, 여기 흔히들 말하는 여기가 삼성이겠죠. 삼성전자가 이쪽 일대가 되겠고, 이 주변에 퍼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디다? 고덕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첫 번째, 고덕 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근데 이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삼성전자 공장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기반시설, 상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몇십 년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중에 흔히들 말한 이제 대장,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은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이 그래프상 내려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덕 제일 풍경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내려가는 게, 끝머리가 좀 내려가는 걸 좀 보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덕 자연엔 자이도 8억 9천 정도 찍었다가 지금은 7억 2,500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런 지역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지역은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덕 밑에 보면은 옆에 보시면은 주변에 뭐 공시지가 1억 이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고덕 시그니처, 이것도 신축인데 24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자, 그럼 저는 결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택지 지구가 들어서고 있고, 나중에 전세 불량이 다 터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입주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전세 매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세가는 당연히 이런 엄청나게 대량으로 입주장에서 전세가는 높게 형성될 수가 없죠. 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는 가격 중에 이유가 하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물량을 소화해서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복합적으로 지나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삼성전자가 입주량이 이 나중에 다 준공이 돼서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다 완공이 돼서 설비적으로 돌아가서 일자리,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 뭐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단독 기사인데 2022년 8월 1일 한국경제에 있는 출처가 한국경제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무인공장 2030년에 도입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2030년 목표로 해가지고 100% 공정을 자동화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인력 운용은 R&D 중심으로 인력 운용을 방침하고,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인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해서 지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식당 가더라도 로봇이 지금 서빙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이런 거 못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인력난에 어차피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급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도입한다. 이게 뭐 2030년에 빡 도입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2030년도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분으로 무인화가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홍보 전단물 있잖아요. 홍보 전단물에 보면 여기 고덕에서 런칭하는 거 보면 삼성이 꼭 들어가실 거예요. 삼성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의 일자리가 수요가 풍부하고 그 외에 협력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지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기반 시설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대략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틀린 말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적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업체도 물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대치보다 못 미칠 수 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게요. 일자리는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학군이죠, 학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만 짓는다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이 강남 대치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분당도 그렇고 학군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군을 떠나서 여기가 과연 그들과 학군을 비빌 수 있는 수준이 되냐,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거 세 번째, 교통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교통으로 봤을 때 지금 상가에 대한 인프라도 그렇고 교통도 생각보다 이쪽 서정리역 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 일대는 전철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그냥 신도시에 대한 인프라, 깔끔한 이미지 그런 정도에 늘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상가가 들었었는데 지금 강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백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장사가 잘 되는 구역에는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 구역에는 장사가 더럽게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 신도시 인프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장사 되는 데가 그렇고 안 되는 데가 정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상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이 삼성전자 앞으로 이쪽 상가는 잘 되겠죠. 잘 되겠지만 이 벗어나서 뭐 이쪽 상가라든지 여기는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솔직히 얘기하시면 예전에 제가 뭐 이 아파트 좋다, 이 아파트 호재가 있으니까 아파트 뜰 거다 그런 방송을 찍었지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지역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뭐다? 우리가 공급, 그 다음에 전세가 낮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드린 삼성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자. 두 번째, 학군이 과연 고덕 신도시가 평택에서 물론 밀어주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냐. 세 번째, 교통.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하 인프라 등등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고덕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고덕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즉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7억 3천이고
6억이고 4억이고 7억이고 8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7억, 8억대에 형성된 이 아파트들이 다른 신도시에도 분명히 이 가격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그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냐, 고덕 자체가, 그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약간 물음표가 달리는 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고덕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진입을 미리 했었어.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은 이미 났겠죠. 시세 차익을 이미 났으면 어느 정도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주택자라면 어느 정도 정점에 있을 때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 두 번째, 만약에 고덕을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신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고덕은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매수를 하고 싶어. 그렇게 진입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고덕 신도시에 어쨌든 전세를 끼고 들어오든 내가 실입주를 하든 간에 투자금이라는 걸 분명히 깔고 들어올 텐데, 그 투자금 대비했을 때 올라갈 이 확률 하고 다른 도시, 뭐 2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1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역의 광역시라든지 이쪽에 투자했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내가 매수를 하고 2년 뒤에 얼마큼 오를지 그걸 판단했을 때 과연 고덕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판단했을 때 차라리 고덕보다는 다른 도시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게 신규에 진입해서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 왕관 표시 보이죠? 고덕동 주간 방문자 1위 고덕 국제 신도시 8학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33평 여기 꺾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고 그 다음에 28평도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고 그 다음에 42평도 최고가 찍고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찍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 의견은 보합이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삼성에 대한 그런 희망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생각보다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계를 드린 거지, 여기 자체가 뭐 겁내 구리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고덕 신도시라는 이 지역 자체가 다른 신도시와 다른 도시랑 자체를 경쟁을 벌였을 때 과연 이 가격에 매수자가 납득할 수 있냐, 그걸 따져봤을 때는 그 부분에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포인트는 그래서 좀 망설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진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은 적당한 시점에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뭘 해야겠죠? 우리가 시세 차익이 나는 거 버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고덕이라는 신도시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죠? 평택입니다. 평택.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거. 어쨌든 평택이란 지역의 어떤 입지와 그 다음에 한계성,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는 또 다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엘리트 앰비션 구도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만 내려오면 여기 지제역 있습니다. 지제역 그 다음에 구도심, 요건 좀 별개입니다. 제가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디죠? 고덕만 말씀드린 겁니다. 고덕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별개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쨌든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 정확히 오늘 촬영 시점이 2022년 8월 달입니다. 22년 8월 달인데 이 시점 대비해서 정확히 23년이나 24년쯤에 가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겠죠. 돌려보시면 야, 지금 현재 이거에서 이렇게 갔냐 안 갔냐는 그때 한번 보시면 판단하겠죠. 제 의견은 나중에 입주장이 열리고 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포커싱을 맞춰서 때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100%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고덕이고 나발이고 간에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계속 미래로 가면 갈수록 23년, 24년 뭐 어찌됐건 간에 떨어지는 데 떨어지고 보합하는 데 보합하는 데고 오르는 데는 오릅니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하느냐, 어디에 돈을 보관을 하냐, 태우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에디테비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